인스타 360 고3 초보자 튜토리얼. 자, 반갑습니다. 마니어키입니다. 인스타 360 고3 정식 출시 이후에 조금씩 바뀐 점이 있거든요. 오늘은 인스타 360 고3 사용 튜토리얼입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초보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측면에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자, 카메라 상단에 이것은 셔터 버튼입니다.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할 때 누르고요. 우측에는 전원 버튼인데 길게 누르면 꺼지거나 켜지고 한번 누르면 디스플레이가 켜지거나 꺼집니다. 퀵 버튼은 촬영 모드를 바꾸거나 커스텀 설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액션팟에서부터 고3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기 잠금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떼어주면 됩니다. 자, 고3에서는 길게 눌렀을 때 전원이 꺼지거나 켜지고 한번 누르면 촬영 시작이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촬영이 종료됩니다. 또는 두 번 눌러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기본 조작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각종 설정 창이 뜨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해상도, 프레임, 비율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밀면 촬영했던 앨범들이 뜨고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밀면 자동, 수동, 그리고 필터라든지 화이트 밸런스 이런 것도 수정할 수 있고요. ISO 셔터 스피드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비비드 컬러로 촬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모드를 바꾸려면 좌우로 이렇게 바꿔주면 각종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좋은 화질로 찍기 위해서는 2.7K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야 됩니다. 1440p에서는 50프레임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2.7K에 30프레임으로 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 같은 경우는 16:9, 9:16으로 바꿀 수 있고요. 안정화는 끄기, 표준, 높음, 최대로 4가지인데 표준으로 해도 안정화가 훌륭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하각은 우측 하단에 여기 버튼을 누르면 리니어, 액션, 울트라 모드가 있는데 울트라 같은 경우는 왜곡이 좀 심한 것 같고 리니어가 그나마 가장 자연스럽게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각종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방향 잠금을 켜고 끄는 건데 방향 잠금은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왜냐면 디스플레이 이렇게 들어서 촬영하기 때문에 해제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금하는 건데요. 디스플레이 터치가 되지 않도록 잠금을 하는 겁니다. 불필요하게 디스플레이가 터치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잠금 모드가 있는데 이렇게 밀어주면 잠금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볼륨 같은 경우는 높음, 중간, 낮음, 그리고 음소거가 있는데 뮤트로 하면은 소리는 안 나지만 촬영 중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간 또는 낮음으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밝기인데 너무 밝게 하니까 배터리 소모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화면 밝기를 중간 정도만 해도 꽤나 괜찮았고요. 실내에서는 밝은 야외에서 촬영한다 그러면 밝기를 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로켓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퀵 캡처입니다. 퀵 캡처는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누르면 바로 녹화가 시작되도록 하는 겁니다. 음성 제어는 한국어는 지원이 안 되는데 영어로 했을 때 사진 찍기,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 종료, 카메라 끄기까지 음성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녹화 기능이 있는데요. 셔터를 누르기 전에 10초에서 30초 전에 동영상을 저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촬영해야 될 때 이게 아주 중요하겠죠.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 사전 녹화 시간을 10초에서 15초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촬영 같은 경우는 예약 촬영이 가능합니다. 시간을 5시 반 이렇게 설정을 해서 촬영 모드, 동영상, 사진, 타임랩스 설정할 수 있고요. 화면 비율과 해상도도 모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길이를 5분만 촬영할 건지 10분, 15분, 30분 동안 촬영할 건지 아니면 무제한으로 꺼질 때까지 촬영할 건지 설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촬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복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약 시간을 걸어 놓으니까 아이콘에 작게 숫자도 뜨네요. 자, 그 다음에 바람소리 삭감, 스테레오, 방향성 강화가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바람소리 삭감으로 찍으면 되고 기본 설정도 바람소리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3의 마이크를 보시면 여기 정면에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 강화를 하면 전방의 마이크가 강화돼서 녹음이 되고요. 스테레오 녹음 같은 경우는 삭감 이런 건 없지만 자연스럽게 마이크 수음이 되는 겁니다. 이 샷 모양은 그리드인데 이 동영상 안에 격자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좌우 수평을 좀 맞추면서 촬영하고 싶다 그러면 그리드를 키시면 되는데 저는 굳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끄고 촬영 중에 있습니다. 자,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동이나 표시등 같은 거 이렇게 끄거나 켤 수 있고요. 지금 버튼을 누를 때마다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싫다 그러면 진동을 끄시면 되고 자동 전원 끄기 이게 저는 좀 불편했는데 3분 동안 만지지 않으면 꺼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켜짐으로 해도 되지만 저는 배터리를 조금 아끼기 위해서 5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절전 기능이 있는데 카메라가 꺼지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저는 3분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녹화 시 절전 모드가 있습니다. 촬영하다가 화면이 이렇게 절전 모드로 바뀌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촬영할 때도 잘 찍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는 끄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메라 저장 공간 같은 경우는 이게 64GB인데 카메라 공간이 가득 찼을 때 휴대폰으로 파일을 옮기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포맷 버튼을 눌러주면 64GB의 저장 공간이 남게 되니까 또 계속해서 촬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충분한 저장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퀵 캡처 설정이 있는데 이게 오토가 났나봐요. 퀵 캡처 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한 번 누를 때랑 두 번 누를 때랑 설정이 다릅니다. 자, 카메라가 꺼져 있을 때 한 번 누르면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고요. 두 번 눌렀을 때 여기 촬영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진, 동영상, 프리프레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파라미터 커스텀이 있는데 이렇게 눌러주면 화면 비율부터 해상도, 프레임까지 모두 세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화각도 설정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퀵 캡처 설정도 있지만 고3 버튼 설정도 있습니다. 고3 버튼도 마찬가지로 한 번 누를 때, 두 번 누를 때 이 촬영 모드를 바꿀 수 있는데 액션팟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 고3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꾹 누르고 아까 설정했듯이 한 번 누르면 촬영, 첫 번째 촬영 모드고요. 촬영 종료. 두 번 누르게 되면 다른 모드로 촬영이 가능한 거죠. 또 한 번 누르면 촬영 종료입니다. 자, 그리고 꺼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도 퀵 캡처가 가능합니다. 한 번 누르면 바로 촬영이 시작되죠. 또 한 번 누르면 아예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전원을 켜서 촬영을 하고 또 촬영을 종료하게 되면 전원이 켜진 상태로 대기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아예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퀵 캡처 이렇게 눌러서 촬영을 시작하게 되면 촬영이 바로 되고 있지만 종료를 눌렀을 때 카메라는 꺼지게 됩니다.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스마트폰과 이 고3를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파일 8개가 비밀번호입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파일 8개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음성 제어는 아까 말씀드렸고 사전 녹화도 말씀을 드렸죠. 영상 비트레이트는 높음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비트레이트가 높을수록 화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높음으로 그냥 두시면 되고요. 동영상 선예도 같은 경우는 최고와 낮음은 피하시고 높음 또는 중간으로 하는데 저는 중간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찍히더라고요. 표면이 너무 좀 샤프하게 나오면 영상이 좀 자연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선예도는 중간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촬영하시다가 조금 더 선예도가 높았으면 좋겠다 하시면 설정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안티 플리커 같은 경우는 이 형광등을 찍었을 때 막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나 깜빡거리는 게 지속된다면 이렇게 헤르츠를 좀 바꿔가지고 촬영을 해보시면 깜빡거리는 불빛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이로 보정인데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촬영했을 때 수평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영상을 촬영했는데 좀 삐뚤게 촬영되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이렇게 설명을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분리를 해서 카메라 렌즈가 위로 오도록 둔 다음에 보정 시작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움직이지 말라고 하거든요. 보정 중입니다. 색깔이 막 바뀌면서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로 보정이 완료됐다고 뜨네요. 설정 값은 이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밀었을 때 자동, 수동이 있습니다. 제가 필터는 비비드를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색감이 좀 너무 쨍한 것 같다 그러면 표준으로 한번 바꿔서 촬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플랫 촬영도 있고요. 뭐 자전거 탈 때, 도시, 야경 뭐 이런 바다 옵션들이 있으니까 한번 촬영해 보시고 나한테 좀 잘 맞는 색감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조도 안정화, 켜기, 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했을 때는 저조도 환경에서 이 모션 블러가 생기거나 떨림이 발생했을 때 이미지 안정화를 향상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상황에서는 요거를 한번 활성화해서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두운 상황에서는 되도록이면 안 찍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EV 노출값 같은 경우는 좀 어두울 때는 0.5, 1 정도로 한번 올려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너무 밝다 그러면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조금 노출을 바꿔서 촬영해 보시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뭐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으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찍을 게 이 동영상이죠. 그냥 촬영하면 됩니다. 그대로 영상이 찍히는 거죠. 그런데 프리프레임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2.7K로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1440p에 50프레임으로 촬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조금 아쉽긴 한데 1080p보다는 높은 촬영 결과물이죠. 프리프레임 동영상의 최대 장점은 촬영하고 나서 결과물에서 이 화각을 자유롭게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비율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로로 찍어야 되는 영상을 모르고 가로로 찍었을 때 난감한
민감하죠. 요즘 또 숏폼 시대잖아요. 프리프레임 동영상으로 촬영한다면 가로로 찍든 세로로 찍든 상관없이 편집 프로그램에서 후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또 그리고 또 흔들리는 안정화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기 때문에 FPV 드론을 날리지 않고도 제가 뛰어가면서 FPV 드론을 날린 것처럼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임랩스 같은 경우는 고정시켜 놓고 촬영을 하시면 되겠고요. 타임시프트는 이동할 때 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좀 촬영을 하고 싶다. 요거에서의 조금 아쉬운 점은 비율 자체가 이렇게 9:16 1080p 120프레임이 그냥 고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촬영을 가로로 찍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아래에 설명이 다 되어 있고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휴대폰과 연결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촬영이 모두 끝났으면 인스타360 앱으로 들어갑니다.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연결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연결했을 때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거든요. 업데이트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끝났습니다. 자, 첫 번째 왼쪽 아래 보시면 탐색이라고 적혀 있죠. 그 인스타360 유저들이 올려놓은 창의적인 영상들이 쭉 뜹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 상단에 보시면 튜토리얼이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앨범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탭에 있죠. 카메라에 찍힌 영상들이 쫙 뜨는데 자,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카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를 딱 누르면 카메라에 저장된 동영상 또는 사진 파일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전체를 눌러보면 카메라에 있는 사진 영상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전에 다운받고 촬영했던 것들이 여기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됨이라고 있죠. 여기는 휴대폰에 저장된 것들이 여기 저장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찍은 영상들을 체크를 눌러서 체크 아래쪽에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면 카메라에 저장된 파일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 8개의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고3 카메라를 끄셔도 됩니다. 카메라를 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카메라가 아니라 다운로드 댐으로 가면 아까 카메라에 있던 영상들이 모두 들어와 있죠. 이 영상들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리프레임 동영상으로 찍은 건데 여기 보시면 9:16, 16:9, 1:1 비율로 바꿀 수 있고요. 화각도 울트라 또는 리니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프리프레임 동영상의 장점이 여기 딱 보이시죠? 일반 동영상이랑 비교해 보면 그냥 눌렀을 때 뭐 화각이라든지 화면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바꾸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르기가 보이고요. 영상 앞뒤 자를 수 있고 또는 컬러 조절 아니면 여기 인스타360에서 제공하는 음악들도 추가할 수 있고요. 또는 영상의 볼륨 조절 그리고 속도를 눌러서 2배, 4배 이런 식으로 속도도 조정할 수 있고요. 세그먼트 속도를 누르면 원하는 구간만 이렇게 슬라이드를 해서 딱 선택하면 이 구간 속도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스크린샷 바로 가능하고요. 뷰티 필터를 통하면은 얼굴, 코, 눈, 미백 이런 것들 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필터는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도 바꿀 수 있고 또 노출, 색온도, 색상, 톤, 선명도 등을 여기서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편집이 완료되면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고요. 그러고 나서 해상도를 조절을 하고 프레임, 비트레이트를 설정해서 내보내시면 됩니다. 프레임하고 비트레이트는 굳이 안 바꾸셔도 되고요. 해상도는 최대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보내기를 누르면 영상이 사진첩에 저장되는 거죠. 개별의 동영상을 편집할 수도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로 들어가면 자동 편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선택한 다음에 선택 완료를 하면 AI 분석을 통해서 자동으로 편집을 해줍니다. 영상 길이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24초 자동으로 AI가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기존에 찍었던 영상으로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분석을 한 뒤에 노래와 함께 짧은 영상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편집이 귀찮다 이러면은 AI 편집을 통해서 또 수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자동 편집은 나쁘진 않은데 좀 세부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상단에 편집하기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걸 딱 누르면 여기 보시는 클립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노래 있고 텍스트도 있고 밑에 또 다양한 효과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을 눌러서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클립 속도, 분할, 다양하게 세부 설정을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보내기를 누르면 되겠죠. 나는 자동 편집이 아니고 내 스타일에 맞게 좀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좌측 상단에 새로운 스토리 만들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클립을 선택해 볼게요. 선택. 놓고 싶은 영상을 모두 선택하면 아까 AI 편집처럼 영상이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필요 없이 여기서 브이로그 편집하듯이 영상이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의 길이를 줄인다거나 제공하는 음악을 추가한다거나 또 텍스트를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넣고 싶은 글을 넣어도 되겠죠. 여기에 브이로그 컬러도 선택할 수 있고 뭐 투명도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다양한 뭐 글씨체가 있는데 한글 글씨체를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뭐 스티커가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공하는 스티커를 이렇게 쉽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그냥 넣어볼 수도 있고요. 뭐 말풍선 이런 것도 있고 이펙트를 추가해서 뭐 화면을 2개를 만든다든지 3개를 만든다든지 또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 정말 다양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나는 좀 편집을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집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새로운 스토리 만들기를 해서 편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완성이 되면 내보내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용자 정의를 통해서 해상도나 프레임을 바꾸거나 비트레이트를 바꿀 수 있는데 컬러 플러스는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비비드 색상이 좋기 때문에 이걸 하면 조금 너무 과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켜지 않으셔도 되고요. 노이즈 제거 같은 경우는 어두운 상황에서 노이즈가 자글자글하게 있을 때 이거를 켜면 되는데 이걸 키면은 내보내기 시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어두운 데서 찍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요 2개 아래쪽에 옵션은 있지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보낼 때 사진첩으로 내보낼 수도 있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로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파일이 추출되고 있습니다. 파일을 이동하거나 파일을 추출해서 내보내는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좀 자유롭게 놔두고 딴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인스타360 고3 초보자들을 위해서 튜토리얼을 진행해 봤는데요.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